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수급 괜찮았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LG화학,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500억 원 넘게 순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간밤에는 관망 기조 보였지만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은 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됐죠. 좋은 소식이 있었고 나쁜 소식이 좀 있었었는데요. 뭐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역 분쟁이었었어요. 미국 쪽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이 그나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과거 3월 달에 코로나 이슈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감소세, 즉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우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시장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 좀 변경이 돼요. 보게 된다라면 새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기업들이 암젠이라든가 허니웰,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되고요. 퇴출되는 기업이 화이자라든가 레이시온, 엑슨모빌이 퇴출이 되는데, 과거에 이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까지 했었던 뭐 에너지의 대표적인 좀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 있어서 퇴출된다라는 얘기, 그 부분들은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이게 시장의 좀 변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선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언택트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을 그래도 양호한 그런 전개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증시는 아마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보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예요.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었어요. 8월 22일 날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거의 400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4일 날 이거래일 전 기준으로 이틀 전 기준으로 280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수위가 얼마만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증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400명을 넘어가는지 뭐 신고가를 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뭐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를 좀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도 매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8월 10일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60포인트대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 61선대까지 780포인트대까지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은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우선적으로는 절반 정도 되돌림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의 우선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나왔어요.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자리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IT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최근에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산업재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순환매가 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신 쪽, 특히나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이 좀 있어요. 조건이 좀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이 포트에 있어서의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건에 좀 맞아 떨어지면서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럼 8월 말 기준으로 일단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일단 SK텔레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더 추이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몇몇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결정짓는, 뭐 반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좀 눌리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두 섹터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일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좀 보게 되면 320명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0명대 초반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 시장에 있어서 조금 출렁거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2주 정도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변동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고점을 넘어가느냐, 뭐 400명을 넘어가느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좋다.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급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거래소 쪽이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위주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나가는, 특히나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 쪽에서 코스닥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적이 끝났으니까 추후에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을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5G, 2차전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추세적인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보게 되면 업종별로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쪽에서 최근 들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도 어제 갭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출시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쪽도 순환매가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ESS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요즘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여를 해서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선별적으로 종목의 개인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전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일단 모더나 쪽에 있어서의 이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임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로 좀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시에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에 있어서 이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태풍이에요.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죠.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YN텍이라든가 인선 ENT, 그 다음에 KG ETS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어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이건 수행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 좀 괜찮아요. 뭐 실적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쪽으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죠. 학교를 등교를 안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주들도 흐름들이 좀 한 번쯤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전날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급등을 좀 했었어요. 어제 5%대 상승했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청담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비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 관점으로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의 숫자 추이만 보더라도 괜찮거든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거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걸 기업이에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어떤 향후에 대한 전망, 성장에 대한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나오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셀트리온을 좀 봤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올해 최대 실적이에요. 내년도도 성장을 좀 해 나가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분기 실적 뭐 나름대로 좀 괜찮게 발표가 됐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락 추세대를 좀 벗겨냈다가 다시 회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기관 쪽은 매수 유입으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보고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양 시장이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간밤 뉴욕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 그쳤지만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WTI도 지난 3월 이후로 최고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42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경증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추가 승인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도 역시나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오늘 1% 넘게 반등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으면서 반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37% 약보합권, 네이버는 0.7% 합니다. 일단 어제 올랐던 종목들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차 전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계속해서 반등 이어오고 있는데 LG화학 0.5% 넘게 상승하면서 71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호재성 뉴스 있습니다. 경증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추가 승인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나왔고 오늘 시장 31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다시 한번 강세 나타냅니다. 16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이 첨단 기술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시 한번 17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카카오 0.5% 약보합권, 삼성 SDI 돈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엇갈리는데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2360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837포인트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헬스케어와 제약 가장 강합니다. 헬스케어는 1.5%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대, 제약이 특히나 좀 강세 나타내는데 3% 넘게 상승합니다. 11만 6,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시세는 오늘도 가네요.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24만 4,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상승폭 확대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과 HLB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상승 나왔던 재능시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KMW 오늘 아침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1.8% 넘게 상승하면서 72,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하반기에 5G 투자 확대로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현재 3차 거리두기 3차까지로 확대가 된다면 5G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영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현재 9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아침에서 살짝 밀리는 부분들은 어제 종목들이 이틀 연속, 3일 연속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살짝 밀리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차트의 흐름이 꺾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흐름들이 양호하게 아침에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크게 음봉으로 밑으로 콱 하고 밀려 내려간 흐름들이 나오질 않고 있죠. 그리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중심선 라인을 이미 터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837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버티다가 또다시 좀 있다가 이게 밀리더라도 여기 선물지수로는 312 정도 자리를 터치해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쪽을 지지로 해서 돌려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저께에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보다는 아직 못 올라간 낙폭과대에 있는 그 다음 타순. 그래서 먼저 움직인 애들은 그냥 좋아서 먼저 움직인 거고 그것보다 조금 안 좋은 애들은 이거 보세요. 슬슬 또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직 못 올라간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다시 우상방향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이 1조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50조짜리예요. 이러한 큰 종목이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동호회장이 사갖고 가자 해갖고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세력들의 의도에 맞춰서 큰 자금이 시장과 함께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따지게 되면 이제 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로 차면은 머리가 확 돌아가지만 위조선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발로 찬다고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큰 자금으로서 움직이는 방향성인데 지금 2차 전지 LG화학이 우상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큰 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시장은 위로 이쪽으로 해서 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아니면 제약주만 주도주가 아니고 물론 제약주 강합니다. 제약주만 주도주가 아니고 분명히 2차 전지도 주도주인데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눌림목을 주다가 상승폭이 조금 미흡했는데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수소차, 전기차 오늘 같은 날은 이쪽도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부터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 또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질문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신풍제약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신풍제약.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수는 플러스 살짝 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자, 신풍제약은 이전에서도 한번 몇 번 상담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 공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지금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그런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뭐 마스크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등등 뭐 다시 재강세를 좀 띄우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신풍제약, MSCI 신규 편입에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으로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뉴스도 나온 거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세 흐름에 있고 아직도 제약주가 좀 강한 거를 기반으로 둔다라 그러면 뭐 매매니까, 그렇죠?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하지만, 이게 저점이라든지 이런 저점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하지만, 매매로 공략을 해보겠다라 그러면 10만 원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로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10만 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많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10만 원 손절 꼭 두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짧게 잡는다 그러면 11만 4천 원 손절 잡고 공략을 하는 거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먹을 때 잘 팔 수만 있다면. 대신에 손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매매적으로만 공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이것도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상담해 드렸을 때에서는 이때 모양이 이때 요 모양이었었어요. 요 모양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정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손절 라인 12,000원 잡으면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에서 만약에 공략을, 그러니까 흔들 때든 어쨌든 그때 아침에 좀 흔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흔들 때 공략이 됐다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 재미에,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130%를 4일 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정고점을 이제 딱 돌파를 하고 거래가 실리고 모양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는 괜찮다고 그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3일 전, 4일 전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저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공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들 제약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거를 추천했었거든요. 우리들 제약을 7,900 얼마에서, 하여튼 7,900원대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7,900이 6,890원에 6,890원에, 그러니까 거의 7,000원 안 되게 6,890원에 6월 달에 6월 23일 날에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수익률이 388%가 났습니다. 근데 바닥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388%가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봐봐요. 여기 보면 상한가, 점상한가 같죠. 그 다음날도 17%도 급등이 나오면서 무지막지한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그냥 마이너스 40%가 한 방에 내려가죠.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무너지게 되면 몇 초 만에 그냥 20%, 30%가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공략하려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빨라요. 떨어질 때, 빠질 때 엄청 빨리 빠집니다. 우리들 제약을 보시면 돼서 우리들 제약처럼 고점에서 그냥 한 방에 40%가 박살이 나지만, 바닥에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한가 맞으면 그냥 수익 내고 팔면 되니까. 근데 고점에 들어가면 이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물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뭐 이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 제약도 장중에 17%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17% 올라가다 급락을 했는데,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17%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뭐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초보자들은 이런 데 붙지 말고 안전하게 바닥 종목들 있죠. 그런 쪽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쪽으로 승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건 관망 내지는 수익 난 사람들만 좀 보유를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인데요. 과거 한국타이였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자, 그리고 여기 한국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혹시 한국테크놀로지하고 한국테크놀로지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다른 회사예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거 한국타이어라는 회사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여주는 건데, 뭐 살펴보면은 이제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서 관련돼 이제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달 그래서 그 조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씨가 한정 후경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근데 내용을 잘 보면요, 지난 6월달 이미 조양래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보유지분 전량 모두 다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다 넘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최대 주주로 이미 등극이 되어 있고요. 이미 벌써 좀 결판은 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뭐 이슈가 되면서 뭐 그룹 차원에서 뭐 매수가 들어가든 아니면 세력들이 그 뉴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올리든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호재 뉴스는 떴고, 뭐 결과는 나왔다고 보지만 호재 뉴스는 떴고 한 2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질문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한국카본을 좋은 쪽으로 얘기해드린 적인데, 그것도 차트가 바닥이어서 한국카본도 어제 그래서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좀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죠. 어제 8%나 9% 올라갔는데,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 쪽에서 움직이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면 17,600원, 좀 깊게 잡으면 16,000원을 잡고 목표치는 한 2만 원 보시면서 요거는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 한국전력을 문의를 주셨어요. 며칠 전에 그 마감 민박 60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면서, 또 질문을 한번 주시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뭐 두 발 뻗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신규로 좀 매수하기에는 회사는 탄탄하고 좋지만 앞서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하락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그 미국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철수를 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90억 정도의 그 손실을 뭐 손절 처리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뭐 악영향으로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적자 부분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잘라낸다는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국전력의 그 영업이익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 하면 뭐 태양광 사업 부분 미국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190억 정도의 손실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앞으로 더 악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빠르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괜찮은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뭐 접근을 하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돌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음봉 나오고 조정 나오는 시점에 모아가신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아니면 뭐 이제 스윙으로 한 1, 2주 정도 보고 접근하신다 하면 괜찮은 섹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매수 접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미스터 블루를 물어보셨어요. 이제 회사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매수 시그널로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지받아줘야 되는 가격대 부분에서의 돌림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유는 미스터 블루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별로 그렇게 그 신규 게임 출시하고 나서 뭐 폭발적인 매출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약 한 14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그 웹툰만 하던 때보다는 게임 사업 쪽에서의 그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맞아요. 약 40억대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꾸준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140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폭의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년도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주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게임 업종의 그 평균 퍼 대비해서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앞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던 그런 흐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하락 저항을 돌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좀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것 같아요. 박스권 횡보 이후에 이 하락 저항을 돌파하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인 CU 메디칼. CU 메디칼이죠.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가족방 분들하고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52주 신고가 가고 있고 주가 전망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 굉장히 저항대가 강력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한 4,300원에서 4,500원대가 굉장히 저항이 강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월봉에서의 그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약 한 4, 5년간의 이런 이제 그 하락 추세 트렌드를 깨고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긴 했고, 전고점을 어저께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어저께. 하지만 오늘 음봉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 저는 괜찮다 생각되고요.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거나 한 이틀 정도 조정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3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인데요.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추천 종목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의 종목들이 다들 그 낙폭이어서 좀 어느 정도 들어주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도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죠. 태풍 때문에, 태풍 바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이슈도 분명히 지금서부터 해서 9월달 초 계속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엔터주로 이제 키스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스트는 지금 바닥 부분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 뜨질 않았는데, 지금처럼 눌릴 때 지금 가격 14,150원서부터 해서 14,000원 서부까지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조력 가격은 12,500원, 목표 가격은 이중 고점 자리인 17,500원까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키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첫 번째로 그 대한광통신 그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일단 대한광통신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G 관련주죠. 일단 5G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5G 5조 정도 이제 투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이 회사가 2분기에는 영업실적이, 영업 손실이 한 74억 정도 손실이 좀 났습니다. 일단 손실이 났고요.
다만 이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파트너사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대한광통신은 지금 자리는 좀 무난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은 돼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대 최근에 중요한 차트를 좀 보시면 중요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3,000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 또는 이제 손절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적으로 이 3,00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대한광통신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날 매수 관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 가능성이 있다. 대략 한 3,600원 정도에서 3,2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는 일단 좀 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한 며칠 정도 관망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대한광통신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라이컴이에요. 일단 이 종목은 주가 전망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라이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를 주로 제조했던 그런 업체예요. LCD 좀 위주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LCD는 좀 사양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OLED 대부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미라이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졌다가 최근에 뭐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기 위해서 신규 업체를 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 쪽으로 이 회사가 신규 사업을 좀 텄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이슈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잠깐 흐름을 보시면 일단 이 기존 보유자분이시라면 이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보유자분이시라면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300원 정도를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지를 하면 그냥 좀 더 추세를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탈하면은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미라이컴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략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한 8,1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눌릴 때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눌린 목에 일단 매수를 하셔서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도 매수 시그널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이 보강산업 하면 일종의 테마주라고 보셔야 되죠. 테마주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죠. 일단 테마주는 테마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한 8,540원까지 급등을 하였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재급등이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 통합 신공항 해서 그런 이전 부지 관련해서 조만간 이제 최종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경북 통합 신공항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성 쪽으로 인센티브를 좀 줄 것 같다. 이런 합의를 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28일 날 아마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종목이 제 생각으로는 오늘 26일이니까 28일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강세가 좀 이어졌다가 당일날 결정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아마 방향성을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매수하신다면 신규 매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존 보유자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마다 그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현재 양 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전해주시죠. 네, 현재 돌고 있는 얘기로는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00명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미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한 부분이고, 어쨌든 시장이 조금 밀리지만 다시 또 안정기를 조만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질문을 주셨는데, 29%에서 상한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6거래 연속 상한가 흐름인데요. 국내 최초 검체 채취 키트의 FDA 허가 획득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심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시총 자체도 어느새 이제 오늘까지 올라오면 3,000원 이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4,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이래요. 이 종목 지금 상한가 풀리면 들어가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 준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두 번 더 올라가는데 10,000원 위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당일날 거래량이 보유하고 가셨다가 수익 거두시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는 1도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초 작업하시던 이제 군 병사가 한타바이러스가 걸리면서 사망했던 그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긴 했었는데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소식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내일 시가나 정리 바로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걸 또 내일 따라 들어간다? 한타바이러스가 그게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랑 비교해본다면 이슈거리가 별 수가 없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크게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글벳이나 체시스 흐름 좋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 갖지 마시고 조금은 그냥 관망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예요. 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에 이제 효소가 쓰여지는데 그 효소들을 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내에서 좀 개발을 한 모습이에요. 이에 따라서 국산화가 되다 보니까 원체 우리나라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지면서 어제 소식에 오늘 그냥 점상한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호가 시장을 보더라도 3,000만 주 정도, 2,930만 주가 이제 꽉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이 종목 매도할 필요는 1도 없어 보이고 한동안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전고점 자체도 의미도 없겠지만 그냥 가뿐하게 최고점 자리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1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급하게만 정리하지 마세요.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으니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스볼트사의 2차 전지 소재 장기 계약 소식이 있는데, 이 노스볼트사가 그 BMW 쪽의 납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에 소식 나오면서 급등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은 이슈에, 뉴스에 팔아라는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라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조금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분봉상 보더라도 급등 이후에 조정 좀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약간 나오지만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 이 이슈로 따라 들어가신다면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요.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그 가족분들에게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다들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매도 관점이지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절대 아닙니다. 매수하는 관점 자체, 매수 포지션 자체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절대 따라 들어가는 건 반대드리고 오히려 매도 관점에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다시 한번 급등할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것, 새로 매수하시더라도 한 33,000원 부근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급 상황도 보면은 기관에서 잡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나쁘진 않지만, 그냥 오늘의 이슈거리에는 매도가 맞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은 다시 회복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한 1% 폭의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300명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0시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지금 루머로 도는 게 300명이 넘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시장이 약간 장 초반에 흔들리지 않으면 생각이 듭니다. 자, 뉴욕 증시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후장에 좀 기대감 갖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약간 밀렸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충성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좀 천천히 보시라고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관련 특허도 최근에 이제 취득을 했고, 일단 코로나 관련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다. 수급도 현재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보제약이고 매수가는 11,400원, 현재 이제 11,450원 구간인데 천천히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수익 관점에서 15,000원이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제가 더 보고 있는 목표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궁금하시면은 채팅방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바로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보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면 매수하신 그 기간만큼, 늘어지는 기간만큼 충분히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이 90%를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MC넥스가 14%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주신 이후에 10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1%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종목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 90% 넘어가는 가운데 CS윈드는 벌써 1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요새 IT가 굉장히 시세 탄력이 없죠. 상대적으로 분기 플레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9월달 낸드와 디램의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이하 내년으로 가면 어차피 4차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향 특히 낸드, 디램 수요는 내년도에도 좀 가속화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약할 때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네오셈인데 이게 백도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마 잘 알려진 종목일 것 같아요. SSD에 대한 테스터기를 이제 주로 납품하는 장비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SSD 장비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시장에. 이 종목과 유니테스트와 엑스콘 정도가 있는데 네오셈이 그중에 지배 사업자고 추정 매출액을 보면은 상당히 실적 성장이 발목상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수준인데 대단히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450원 잡으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오늘 네오셈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네오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시젠을 추천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URL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전략과 종목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